자, 먼저 단어의 명제와 조건입니다. 자, 무엇을 명제라 했냐면 참이나 거짓을 명확히 뭐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나 무엇들을, 식들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꽃이 참 예쁘다. 문장이죠.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은 명제가 아닌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차우쌤의 키는 여전히 나오죠. 이거 잠깐만 유튜브잖아. 공론화 해야지. 182cm이다. 명제죠. 명제 중에서도 무엇이 명제죠? 명제라는 건 분명히 너네 약속을 했는데 왜 참이라고 얘기를 못하니? 우리가 사실 근거가 있는 내용들을 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거가 있죠. 그렇지. 측정을 해본다 180이니까. 자, 미안하다. 자, 5는 작은 수이다. 그렇죠. 얘도 명제라 할 수가 없죠. 자, 지금 쌤이 적은 것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대상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8은 5보다 작은 수이다. 명제인가요? 네. 그렇지. 명제는 맞긴 한 건데 단지 틀렸을 뿐인 거다. 그죠? 그래서 무엇인? 그래서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쌤이 문장 또는 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문장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 또한 무엇인 명제라고? 거짓인 명제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명제는 이렇게 참 거짓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문장들을 얘기를 하는 거였고, 자, 그럼 이러한 명제들이 나오면 이제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정은 말 그대로 여기서 부정은 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였다.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무엇인 명제? 참인 명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얘 반대 상황 부정을 얘기를 하겠다는 말은 루트 2는 무슨 수가 아니다. 그렇지. 무리수가 아니다 라고 표현이 될 거고, 그럼 이 무리수가 아니다를, 자, 무리수가 아닌 숫자들을 무슨 수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유리수다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유리수이다. 이런 표현이 주어진 명제의 부정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참인 명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면 무엇인 명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거짓인 명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그럼 거짓인 명제의 부정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다. 그치? 자, 이렇게 명확히 판단이 가능한 것들을 명제라고 그러고, 그럼 이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말 그대로 조건이에요. 우리가 조건이라는 말은 어떨 때는 만족하고 어떨 때는 만족하지 않는 것들을 조건이라고 대충 얘기를 한다. 그치? 자, 그래서 조건은 자, 미지수 값에 따라서 또는 특정 상황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문장이나 식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은 무슨 식이라고 불렀고? 방정식이라고 불렀고,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부등식은? 너네 아직 그렇지. 그걸 안 배웠구나. 뒷단원에 부등식이 나오지? 부등식도 두 가지로 나뉘죠. 절대 부등식이랑 조건 부등식으로. 그치? 그래서 부등식 중에서도 조건이 달려있는 부등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문장이나 식들 전부 다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가보자. x는 5의 약수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모른다. 그치? 조건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를 참으로 만든 x값들은 뭐가 되는 거고? 1. 그치? 1이랑 5가 되는 거고. 그럼 거짓을 만드는 x값들은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크게 없겠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조건들은 알파벳으로 표현할 때 보통 소문자를 썼었고 PQR 이런 순서대로 썼다. 그쵸? 그럼 P라는 조건을 x는 5의 약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이 참이 되는 x값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럼 이 참이 되는 미지수 값들, 사항들을 모아서 우리는 얘들을 모아서 무슨 집합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면 진리 집합이란 걸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진리 집합은 조건 P의 진리 집합은 보통 우리가 대문자 알파벳, 소문자 알파벳, 대문자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스몰 p라는 조건의 진리 집합은 무슨 p로 표현하면서 라지 p로 표현하면서 뭐랑 뭐다라고 적어줍니까? 1이랑 5다 이렇게 원소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였어. 자, 그래서 이제 자 또다시 q라는 또 다른 명제를 하나 만들어 본다 치면 x는 5의 약수다 말고 그럼 x 상승 마이너스 자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자 3은 0이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뭘까? 조건 아니면 명제? 조건이 되는 거고, 그치? 얘를 참으로 만드는 x 값들은 방정식에 뭐가 되겠습니까? 해들이 되는 거겠다, 그치? 자 그럼 이 방정식의 해를 모으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럼 진리집합 찾으러 가봅시다. 얼마 집어넣으면 0 되지? 1 넣으면 0 되니까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3이고 1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된다, 그치? 자 그럼 만들어진 식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자 x 플러스 3은 0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자. 현재 나의 진리집합 Q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어야 할까요? 그치? x에 대한 조건이 실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다, 그치? 자 뒤에는 방정식의 해를 보면 판별식 썼을 때 d가 1-12가 되니까 0보다 어떤 상태? 작은 상태. 그럼 우리가 x를 만약에 극소수 범위에서 다루게 된다 치면 Q의 지금 진리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로 보는 게 맞고? 3개로 보는 게 맞고, 그럼 Q의 이때 진리집합의 원소를 쭉 표현해보면 얼마도 있고 실수? 1도 있고, 그대로 복소 표현으로 자 근의 공식 쓰면 2분의 1 설마 루트 11 i도 있는 거고, 그치? 근데 이제 원소를 표현하는 거니까 분리해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11i랑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1i에서 자 이렇게 x가 자 복소수 전제 범위 안에서는 nq는 3이 되는 거고, 그치? 만약에 x가 실수라고 전제된다 치면 그럼 nq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조건이랑 명제를 이제 같이 엮어서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 조건을 가정과 결론에 묶어내면 새로운 명제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자 그게 중요한 거고, 자 그 내용을 이제 하러 가보자. 자 간단한 거 당연히 x가 8의 약수이면 이면 무엇이면 이투니까 이 앞부분이 뭐가 되는 걸까? 가정결론? 가정이 되는 부분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때 그렇다면 x는 12의 약수이다 이런 표현을 만든다 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결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조건 두 개를 가지고 가정과 결론부에 묶어내게 되면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명제에 대한 판단을 가져가져야 되는데, 자 이 명제는 그러면 참일까 거짓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지금 현재 우리가 x가 8의 약수라 그러면 8의 약수는 뭐뭐뭐 있는 상태고 1, 2, 4, 8이 있는 상태고, 자 10의 약수는 뭐뭐뭐 있으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있는 거니까 지금 x 값이 이와 같이 8의 약수이면 x는 항상 12의 약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는 상태다, 그치? 자 우리가 항상 참인 내용들, 수학에서 옳은 내용들은 언제 성립해야 돼? 항상 성립해야 돼. 알겠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러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을 찾기 때문에 이 주어진 이 명제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항상 우리가 거짓을 따질 때는 반대의 예시, 반대되는 반증이 되는 예시 무슨 예를 찾아야 되는데 반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값이 반례가 될 수 있는 걸까? 이제 8이 반례가 될 수 있는 거겠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나갈 건데 이와 같이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이 이렇게 가정과 결론에 있다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명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조건 쌤이 예를 들어서 P라고 둔다 치고 자 뒤에 있는 명제를 Q라고 둔다 치면 주어진 뒤에 있는 조건을 Q라고 둔다 치면 주어진 명제는 P이면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Q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맨날 이렇게 적기가 불편하니까 기호로 표현할 때 P에서 Q로 가는 화살표를 볼 때 P면 Q이다라고 이해를 하기로 한 거다. 그치? 맞니? 그럼 이 P면 Q이다라는 명제에 참과 무엇을 따지기 시작할 건데
거짓을 따지기 시작할 건데 언제는 참이고 언제는 거짓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가정에 있는 무슨 집합의 원소들이고 진리 집합의 원소들이고 결론에 있는 진리 집합의 원소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가정에 있는 진리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Q에 없는 게 있으면 거짓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만약에 하나 더 적어서 이렇게 가보자. X가 그러면 10 이하의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치면 현재 앞쪽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랑 뭐밖에 안 돼요? 4랑 8밖에 안 되는 거고. 자, 뒤에 있는 진리집합의 원소는 뭐뭐뭐 되는 거지? 2, 4, 6, 8, 10 하면서 계속 쭉 뻗어나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거다. 그렇지? 왜? 여기는 존재조건이 없는 상태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12하의 4의 배수들은 전부 다 누구의 배수라고 논할 수 있기 때문에 2의 배수라고 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참일 때는 두 진리 집합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되고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되고 자, 거짓인 명제에 대해서는 두 진리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지므로 자, 그래서 이러한 명제가 참일 때는 앞으로 두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키로 했는데 참이 될 때는 자, 결론에 있는 진리 집합이 자, 앞쪽에 있는 가정 진리 집합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며 자, 거짓일 때는 이 둘의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중요한 것은 거짓을 얘기할 때는 항상 무엇이 존재하는 공간을 찾아봐야 될까? 관례가 존재하는 공간을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럼 이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 현재 지금 관례라는 것은 누구 안에는 있으나 P 안에는 있으나 누구 안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 Q 안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지. 즉 이 8이라는 원소는 P는 만족하지만 Q는 만족을 해요 못한다는 얘기다. 그치? 그럼 요 사이에 지금 정제 조건은 둘 다 동시에 성립하는 거니까 AND가 되고 그럼 집합의 연상 기호로 표현하면 P에는 있으나 AND는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 Q에는 없어야 되니까 Q에 무슨 집합? 여집합이 되니 자 이와 같은 관례는 항상 P와 Q의 무슨 집합에서 생긴다? 차집합에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례가 존재하는 영역은 자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에 대한 차집합의 영역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기가 관례 집단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교재 있는 사람들은 교재를 펼쳐보시고 교재가 없는 사람들은 프린트에다가 여기는 관례 집단에 대한 예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에 그리고 거짓일 때 분명히 이런 포함관계 설명은 교재에 다 있을 거고 그대로 이 관례가 어떻게 생겨나가는지를 잘 체크를 해놓습니다. 자, 페이지에 어디에 잘 체크를 해놓냐면 자, 237쪽으로 와보면 돼요. 자, 명제 P 화살표 Q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는 P면 Q이다 라는 명제를 읽는다. 그치? 그래서 바로 이번에 보면 명제 참 거짓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뭐 1번 동그라미에 글은 이렇게 적혀 있어. 읽어볼게. 명제 P면 Q이다가 참인 것은 조건 P가 성립하는 모든 경우에 조건 Q도 성립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진리집합이 포함하기를 통하면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 Q가 P를 포함할 때다. 이렇게 그렇지. 요약해서 적어놓으면 될 거고. 바로 뒤에 나온다. 238쪽에. 아이, 두 번 적어. 문장으로 이해하고 기호로 표현을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P면 Q라고 거짓인 것은 조건 P는 성립하지만 Q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Q가 P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일 때 거짓인 명제가 만들어진다. 자, 그 결론이 이제 238쪽에 정리가 되어 있고 뭐야? 우리 관례도 잘 정리를 해놨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적으면서 머릿속에 꼭꼭 각인을 해놓으세요.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 칠판에 예시들을 적어서 참고해서 판단을 해보자. 쉬운 거부터.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면 x 상승 마이너스 4는 0이다. 참거지? 거짓이죠. 거짓이면 반례를 제시하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게 반례가 있을까? 그치, 마이너스 200거다. 그쵸? 이렇게 다시 실수 xy에 대해서 x랑 y를 곱한 값이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거짓? 왜? 그치. x는 0, y는 1이라는 반례가 있다 됐지. 그러면 진리집합 탐구를 좀 해볼까? 이 앞쪽에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요? x가 뭐가 된다? 0이다 또는 y가 0이다가 된다. 그치? 좀 세세하게 분류하면 x가 0일 때 y가 0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는 x가 0이 아닐 때 y가 0인 경우도 있고, 또 x가 0일 때 그쵸, y가 0인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실수 xy에 대해서 x, y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인 경우는 그러면 x랑 y가 모조리 둘 다 얼마인 경우? 0인 경우만 있으니까 P의 진리집합 안에 오히려 Q가 포함되는 상태라서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뒤바꾸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y는 0이다. 이 말은 참일까 거짓일까? 그렇지. 이런 명제는 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되었어. 자, 그러면 칠판에 이제 쌤이 문제 적어줄 테니까 참 거짓 판단하고 진리집합도 한번 찾아봅시다. 두 번째. 그래요. 자, 조건 P는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이고, 자, 조건 Q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자, 그대로 0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시고, 반대로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보시고, 됐냐? 첫 번째 거 진리집합 P의 원소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0에서 4까지. 자, 진리집합 Q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에서 5까지. 자, 둘이 포함관계 성립합니까? 애초에? 안 합니다. 너에서 너로 가도 안 하니까 이 명제는 당연히 뭐다? 거짓이고 얘도 뭐다? 거짓이다.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포함관계가 없는 조건들끼리의 관계성들은 전부 다 명제를 참으로 만들 수 있어 없다? 없다는 얘기. 그러면 전부 다 포함관계 안에서 얘기를 해나가겠다는 거지, 대부분. 자, 그러면 다시 P도 봅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Q의 해석은 편해요. X와 Y의 부호가 어떻다? 반대다. 그럼 케이스는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 x가 0보다 클 때 y가 0보다 작은 거. 그치. 또 x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y가 0보다 큰 거. 이런 게 있는 상태고. 절대값 x 더하기 y가 그냥 x 더하기 y보다는 큰 값이래. 이거는 X랑 Y가 둘 중에 하나 최소한 하나는 음수다. x랑 y가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음수다. 일단은 우리가 그치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부호 판정을 해야 되는 거다. 그죠? x랑 y가 모조리 양수라면 더해서 절대값 씌운 거랑 그냥 더한 거랑 크기가 어떻게 될까? 같겠죠. 그러니 케이스를 좀 분류해보면 x랑 y가 0보다 모조리 크다면 x 더하기 y의 절대값은 x 더하기 y랑 같아야 된다. 어쨌든 이 상황은 아닌 거니까 얘는 따질 필요가 없는 진리집합인 거고. 그럼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어떤 상태? 작은 상태라면 당연히 절대값 씌운 거랑 그 다음에 그냥 계산한 거랑 비교했을 때 얘는 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잠깐만 이것도 지금 그럼 따져야 되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x 더하기 y가 양수의 값이 된다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둘이 어떤 값이 될 수밖에 없을까?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지금 x, y의 부호를 따로따로 판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네. 그러면 x 더하기 y가 0보다 큰 상태이면 절대값 x 더하기 y가 그대로 x 더하기 y가 되니까 자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는 x와 y의 합이 0보다 어떤 상태임을 작은 상태임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겠네. 그럼 절대값 씌운 게 자 그대로 계산한 것보다는 큰 값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나 보겠어요? 그럼 두 개 더해서 음수 된단 말이야. 그치? 둘 중에 하나는 무슨 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음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둘의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는 음수의 절대값이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럼 어쨌든 간에 얘가 뿔이랑 마가 되는 상황 중에서도 절대값 x랑 절대값 y 비교했을 때 절대값 y가 더 큰 경우인 상태이거나 아니면 둘 다 무슨 수가 돼도 될까? 음수가 돼도 되기는 하는 거겠다. 그치? 그럼 보자. 여기는 진리집합의 대소 지금 관계를 포함 관계를 따졌을 때 얘는 둘 다 무슨 수인 게 있기 때문에 음수인 게 있기 때문에 자 Q에 P가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그럼 뒤집어 준다 치더라도 자 뒤집어 주게 되면 지금 1번과 2번이 항상 여기 있는 진리집합 P에 포함될 수 있을까? 왜 없지? X 쪽이 그걸 0보다 큰 쪽이 절대값이 더 클 때. 그치. 우린 여기 부호만 다르다는 얘기지 양수의 절대값이 크다 작다를 논할 수 있어요. 그죠? 없는 상태다. 그치? 얘의 진리집합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y가 더 크다는 전제 조건까지 함께 달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클 때는 누구의 절대값이 크다는 게? 그치 x의 절대값이 크다는 게 전제로 달려 있어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이 둘 사이에 포함관계도 없기 때문에 두 명제 모두 무엇이 된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명제와 조건들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 시간 괜찮으니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 조금 더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조건에 대한 부정도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P라는 조건을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뒀다 치면 자 이 조건의 진리집합 P는 마이너스 2다 2가 들어가겠다. 그쵸? 그럼 이 조건의 부정은 x제곱 마이너스 4가 뭐가 안 된다? 0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주요한 얘기를 좀 해 나갈 건데 자 지금 이 P의 부정을 그럼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는 자 지렁이를 그렸고 뭐라고 읽는다? 그렇지 낫이라고 읽으면서 나P라고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P의 무슨 집합으로 보는 게 맞을까? 여집합. 그치 얘의 부정인 상태가 되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원소의 표현들은 누구랑 누가 아닌? 마이너스 2랑 2가 아닌 무슨 실수? 모든 그치 실수가 되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번 봅시다. 사실 이 강정식의 해를 우리가 생각한다 치면 얘는 x가 마이너스 2이다 또는 x가 2다 이렇게 표현된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또는 OR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 부호르간 법칙 하면서 또는의 부정은 뭐가 된다는 거? 그리고 and 그치 그리고가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이 된다는 얘기였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부정을 할 때 x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부정이 돼야 되니까 x는 뭐가 아니게 되고 마이너스 2가 아니게 되고 그럼 and 다시 x는 뭐가 아니게 된다? 2가 아니게 된다. 그래서 또는의 부정은 분명히 an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의 부정도 not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그 not p의 진리집합은 p 여집합이 되는 상태가 된다를 통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모든이라는 표현이랑 어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포함된 명제들을 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보자. 이 교실에 모든 학생은 출석을 했다. 이 교실에 모든 학생이 출석을 했다. 참이죠. 거짓. 참이지. 이제 학생이 아니니까. 그치. 그치. 제명. 어. 제명됐기 때문에 참입니다. 우리의 총원은 11명이기 때문에 모두 출석했다라고 할 수 있지. 자, 장난이고 보자. 모든 학생이 출석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누가 없습니까? 하두아씨랑 조한울씨랑 그치? 그치. 지우는 근데 쌤이 쉬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우가 없고 지우 가고 축하한다. 이렇게 두아랑 한 분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그 진리집합의 해의 집합들이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가 되어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어떤 학생은 출석을 했다. 그치 참이죠. 근데 쌤이 이 강의실에 가서 너네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되겠지. 그치? 내 교실에 아무도 없는 거니까. 자 그죠? 그러면 어떤 학생이 출석을 했다라고 할 때 이 어떤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 어떤이라는 표현은 사실 최소 몇 명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적어도 하나를 얘기하는 게 어떤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치? 적어도 하나만 그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어진 명제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명제가 거짓이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치,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만족하는 대상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다 치면 그 어떤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는 명제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학생은 복학생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죠. 거짓이지. 왜? 그 누구도 복학생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래서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명제가 참이 되게 되려면 자 그 진리집합 즉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의 대상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고 전체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럴 때만 뭘 만들 수 있고 참이 될 수 있고 그치?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무엇이 아니라면 전체가 아니라면 무엇일 수밖에 없겠다? 거짓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막 기호로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놨는데 기호로 표현하는 것보다 문장의 의미로서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모든가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에 대해서 거기 239쪽에 막 기호를 가지고 P가 6이면 참이다, P가 6가 아니면 거짓이다, P가 공집합이면 거짓이다,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얘는 읽고 그냥 이해를 하는 거지 기호로서 그냥 외워서 가는 건 아닌 개념이야. 그치? 그래 그냥 우리가 방금 봤던 대로 그대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모든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으냐? 자 조건을 만족하는 그 대상들이 무슨 대상이 되면 전체의 대상이 되면 그럴 때 참이 되는 거고 자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전체가 아니게 되면 자 무엇이 된다? 거짓이 된다. 이렇게 그냥 적어주시면 알겠죠. 자 그래서 모든이 들어간 명제의 참 거짓 판단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 그것을 기호로 표현하는 게 거기 교재에 정리된 내용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빨리 하고 재밌는 3단원법이랑 필요충분 조건이랑 여기까지 그냥 다 정의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뒤로 가서 이제 절대분식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수학적인 의미들을 가진 의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즐겁고. 자, 그래서 어떤 옆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적어도 하나에 대한 얘기다, 그치? 그래서 어떤이 포함된 명제에서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적어도 몇 개, 하나가 있으면 참이 되는 거고요. 그치?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얘의 반대가 되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할 때 거짓이 되는 겁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 거짓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모두가 어떤에 대한 얘기도 짧게 했으니까 명제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고 어렵지 않죠? 첫 번째 거는 참. 두 번째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절대값을 말해서 참이죠. 지금 어떤 실수에 대해서 절대값이 보다 작다. 그치?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참이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루트 x 제곱 더하기 4는 0보다 작다. 그치? 얘는 넘어가게 되면 이 절대값 루트 x 제곱이면 결국 무슨 값에 따라 똑같으니까 절대값. 그치? 그럼 절대값 x가 마사보다 어떤 것들은 작은 것들의 실수 x가 존재하냐고 묻는 건데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6은 0이다. 거짓이죠. 얘를 만족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들어갔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되고 이게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익혀지면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그 포함 관계를 가지고 참 거짓을 따지는 연구 하나 더 풀어봅시다. 다음 3단원까지는 해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간단하게 가보자. 자, 세 개의 조건 PQR에 만약에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 이렇게 둔다라고 쳤는데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래요. 다 조건이 뭐냐면 P랑 Q랑 교집합을 했더니 Q가 되더라. 자, 두 번째로 P랑 R 여집합을 합집합했더니 R 여집합이 되더라. 자, 다음 중에서 참이 되는 명제를 모두 고르시오 됐어요. 자,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명제 참거짓을 따질 때 집합 사이에 진리 집합 사이에 무슨 관계를 따진다? 포함 관계를 따지니까 이런 표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오랜만에 하네. 교집합에서 남은 집합은 작은 집합, 큰 집합, 작은 집합. 그치. 겹치는 건 점점 작아지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 얘는? 그치. P가 Q를 포함한다는 얘기였고. 그러면 P 합집합, R 여집합에서 R 여집합 나왔으면 합집합에서 남은 거는 큰 집합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덩치가 큰 대상이라니까 얘는 R 여집합이 누구를? P를 포함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니까 누가 가운데 딱 끼어있네? P가 가운데 끼어있으니 그 진리집합을 포함 관계는 누구 안에 제일 큰 거? R 여집합 안에 누가 있으면서 P가 있으면서 그 안에 다시 누가 있는 상태다? Q가 있는 상태다. 이 바깥쪽에 당연히 전체 집합 누가 있어야 될까요? U가 있어야 되는 상태라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다. 그치?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지 보면서 문제 참고지 따질 건데 자, 여기서 그대로 보자. 기억에서 자, not R이면 P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거짓. 자, 결론이 P고 여기 R 여집합. 이렇게 돼야 참이죠. P는 R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치? 그럼 이런 명제는 뭐라고 보겠다? 거짓이라고 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하나 해석해 줬으니까 이제 니은, 기을, 리을, 미음, 기읍, 시옷, 이응, 지읒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용할 건데 P면 Q이다. 나 P면 Q이다. 나 Q면 나 R이다. 차려보자. P면 R이다. 나 Q면 R이다. R이면 나 Q이다. 나 Q면 나 R이다. 나 Q면 나 P면 R이다. 이렇게 간단해. 네, 포함관계 확인하는 겁니다. 다녀오세요. 컷. 시작.
이거 하고 10분 쉽시다. 물론 뭐, 너 직업 그 직무 6이야. 그래서 안 되고 있었어요. 아니 요거 할 때만. 아니 요거 너네 푸는 동안 잠깐 끊었거든. 자 Q이고 나 P가 Q 교집합 P 여집합이니까 뭐 차집합? Q 차집합 P라고 그러죠. Q 차집합 P 하면 뭐가 돼? 공집합. 공집합이 된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공집합. 부분집합이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참이 되는 거겠죠. 자, 나 P이고 Q이라면 Q 교집합 P 여집합. 얘도 또한 그러면 뭐예요? Q 차집합 뭐가 됩니까? P. P 아 뭐야? 아 잘못 적었네. 이걸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위에 가면 똑같아. 그게도 무슨 집합? 공집. 공집합. 그 공집합이고 얘는 모든 어떤 집합의 분집합이니까 얘도 뭐가 된다? 이거랑 되었습니까? 네. 이렇게 자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명제의 참거짓들을 판단해 나갑니다. 자, 고생했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봅시다.